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컴퓨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귀인을 믿으시나요? 어느 날 불현듯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예상치 못한 곳, 예상치 못한 인물을 귀인으로 만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 시절에는 밤새워 코딩하는 게 일상이었죠. 졸업 후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 개발자로 5년간 일했습니다.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뭔가 답답했어요. 누군가의 밑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일하는 게 제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만든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안정적인 대기업을 왜 그만두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죠.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쌓으신 사업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어요. 사업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해.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나쁜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아버지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드디어 제 회사 스마트 솔루션을 설립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해도 모든 걸 혼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영업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고객에게 어떻게 알리고 판매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요. 그때 대학 동기였던 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는 대학 시절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사교성이 뛰어나고 말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저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죠. 호진아, 오랜만이다. 요즘 사업한다며? 어떻게 지내? 정수는 대학 졸업 후 광고대 행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5년간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능력은 있는데 정치적으로 밀리는 느낌이야. 너랑 함께 일해보고 싶은데 어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수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창업 초기라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오히려 그런 제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시작해보자. 우리가 회사를 키우면 그때 정산하면 되잖아. 지금은 안정적인 월급보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고 싶어. 정수의 적극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면 함께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정수가 합류한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정수는 마케팅과 영업을 전담했어요.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면서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수의 첫 번째 성과는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고작 50명 정도 모았던 사용자를 정수가 한 달 만에 500명으로 늘렸어요. 그의 마케팅 전략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용자 수가 5,000명을 돌파했고 월 매출도 1억 원을 넘어섰어요.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긴 거였습니다. 우리 해냈어. 이제 정말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정수와 함께 밤늦게 치킨과 맥주로 축배를 들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정수를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사무실도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좀 더 큰 사무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정수는 자연스럽게 영업팀장 역할을 맡았고, 저는 개발팀을 이끌었죠. 조직이 커지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는데, 정수가 이 부분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큰 기업으로부터 투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였어요. 이는 우리 회사의 가치를 20억 원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정말 대박 났어. 1년 전만 해도 혼자서 고생하던 호진이 네가 이제 20억짜리 회사 대표야. 정수는 저보다도 더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즐거워해주는 모습에 더욱 고마웠죠.
투자금으로 더 많은 개발자를 채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해외 진출 계획도 세웠어요. 이제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동남아 진출을 생각해봐야 해. 특히 베트남이나 태국 시장이 유망해 보여. 하지만 성공이 계속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수야, 요즘 일찍 들어가네? 몸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해. 무작정 늦게까지 있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열정적이던 정수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정수의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급 외제차를 타고 출근하더라고요. 차 바꿨네? 이 차 엄청 비싸던데. 아, 이거. 친구가 급하게 처분한다고 해서 헐값에 넘겨받은 거야. 할부로 사긴 했지만 영업하는 입장에서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급여 수준으로는 아무리 할부라도 부담스러울 텐데요. 또 다른 변화는 정수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도 자주 만나서 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바쁘다며 잘 만나주지 않았어요. 정수야, 이번 주말에 회사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미안.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내볼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예전의 정수라면 회사 일을 최우선으로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심을 갖게 된 계기는 회계 장부를 확인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 회사 재정을 꼼꼼히 관리하는 편인데 최근 몇 달간 정수가 맡은 일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걸 발견했어요. 정수야, 이 광고비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가고 있네. 아, 그거. 새로운 광고 테스트로 집행해 본 거야. 효과가 생각보다 좋아서 예산을 늘린 거라고. 호진이 네가 부담스러워하면 줄일게. 정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뭔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해당 광고 플랫폼에 문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지난 3개월간 집행한 광고비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에서는 지난 3개월간 총 1,500만 원 집행하셨네요. 장부상으로는 6천만 원이 나갔는데 실제로는 1,500만 원만 집행된 거였습니다. 4,500만 원의 차이가 있었어요. 다른 광고 업체들에도 문의해 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집행액과 장부상 금액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수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무렵 또 하나 수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가 낯선 가맹점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발견했어요. 분명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고급 와인바와 해외 명품 매장이었죠. 정수야, 이 카드 사용 내역은 뭐야? 우리 회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곳 같은데? 아, 그거. 거래처 접대 때문에 쓴 거야. 요즘 대형 계약을 따내려면 이런 자리도 필요하잖아. 정수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가 직접 해당 거래처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최근 몇 달간 별도의 접대 자리는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도 그중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강남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더라고요. 정수야, 집 이사했구나. 여기 임대료 비싸지 않아? 이것도 운 좋게 금매로 나온 거 얻었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왔는데 월 부담금은 비슷해.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아파트 전세금이 최소 10억은 넘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상당한 자기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더 의심스러운 건 정수의 개인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명품 시계, 고급 정장, 비싼 식당에서의 접대 등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보니 정수의 수입이 급격히 늘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관리해주는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철수 선배는 대학 선배로 졸업 후 보안 전문가가 되어 여러 기업에 관리해주고 계셨고, 우리 회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선배, 혹시 우리 회사 접속 기록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좀 이상한 점들이 보여서요. 혹시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선배는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정수가 정말 깨끗하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선배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호진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말하기가 좀 그런데 너희 회사 정수라는 친구 말이야. 그 친구가 너희 회사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것 같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정밀하게 분석해봤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정수 계정으로 대용량 정보 다운로드가 수십 차례 있었어. 그것도 업무 시간 외인 새벽 시간대에 말이야. 선배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보여줬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운로드한 정보의 종류야. 고객 정보, 매출 정보, 심지어 너희가 개발 중인 신제품 기획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증거가 명확했으니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정수를 따로 불러서 직접 대면했어요. 정수야,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하네. 너 최근에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적 있어? 정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나한테 증거가 다 있어. 서버에 접속한 기록 말이야. 그제서야 정수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오해야. 내가 집에서 급하게 일할 때 자료를 다운로드한 거야. 새벽 3시에 고객 정보 전체를 다운로드할 이유가 뭐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정수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미안해, 사실 6개월 전부터 경쟁사에서 접촉해왔어. 처음에는 단순히 시장 동향이나 일반적인 정보만 물어봤어. 그런데 점점 더 구체적인 걸 요구하더라고. 정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쟁사인 디지털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정수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거였어요. 연봉을 2배로 올려주고 임원 자리도 보장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너와 함께 일하는 게 좋았거든. 그런데 그들이 계속 압박을 가하더라고. 만약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했어. 그들이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하지만 이건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단순히 협박에 굴복한 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받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넘겨줬던 거였어요. 정수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회사 자금도 허위 신청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 제가 확인한 4,500만 원의 차익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이 유용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총 5억 원 가까운 돈을 빼돌렸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차도 사고 집도 옮긴 거야. 정말 미안해, 전부 돌려줄 테니 시간을 조금만 줘. 가장 충격적인 건 정수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까지 경쟁사에 넘겨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팔아먹을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야.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그런데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 빠져나올 수 없게 됐어. 정수는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를 단순히 해고하고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경쟁사도 같이 처벌해야 했습니다.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정수가 경쟁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했어요. 그리고 거짓 정보를 흘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우리 회사와 경쟁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입찰이 있었어요.
저는 정수에게 우리 회사의 핵심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모두 가짜 정보였죠. 정수야, 이번 입찰은 정말 중요해. 우리가 1년간 준비한 비밀 기술을 투입할 거야. 정수는 제가 알려준 가짜 정보를 그대로 경쟁사에 넘겼을 겁니다. 실제로 며칠 후 업계 소식통을 통해 경쟁사가 갑자기 개발 방향을 바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입찰 준비 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정수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 건지 모두 알려줬죠. 정수는 제 말을 그대로 믿고 경쟁사에 보고했을 겁니다. 실제로 경쟁사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의 가짜 전략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는 게 명확했어요. 입찰 일주일 전, 저는 정수에게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정수야, 사실 우리한테 비밀 무기가 하나 더 있어. 해외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 이것 역시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경쟁사도 이에 맞춰 급하게 해외 보안 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체결하려고 움직이더군요. 드디어 입찰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정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모든 전략을 경쟁사에 넘겨줬으니까 당연히 경쟁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입찰 발표 현장에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회사 스마트 솔루션, 경쟁사 디지털 플러스, 그리고 다른 중견기업들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이 각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 최우수 제안서로 선정된 업체는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그 순간 정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심사위원은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의 제안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경쟁사인 디지털 플러스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디지털 플러스의 제안은 기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가격도 과도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경쟁사는 제가 흘려준 가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제안서를 작성한 거였어요. 입찰 결과가 발표된 후 저는 정수를 따로 불러서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정수, 너 이제 연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우리가 이긴 게 좋은 거 아니야? 너 정말 내가 바본 줄 알았구나. 나 이미 6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저는 정수에게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알려준 정보들? 모두 가짜야. 너와 경쟁사를 속이기 위한 미끼였어. 정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정수와 경쟁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수에게는 업무상 배임, 컴퓨터 범죄 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경쟁사에게는 산업 스파이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호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대학 때부터 친구였잖아. 내가 모든 걸 원상복구할게. 돈은 벌면 되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가 안 돼. 정수는 계속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확실한 처벌이 필요했거든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정수가 경쟁사로부터 받은 돈이 총 10억 원에 달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에 경쟁사의 임원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까지 드러났어요. 재판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정수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저희가 완승했습니다. 정수와 경쟁사는 연대해서 총 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히려 우리 회사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를 역이용해서 경쟁사를 이긴 사례로 유명해진 거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회사를 관리해 주시던 철수 선배였어요. 만약 선배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겁니다. 정수와 경쟁사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서 회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 아니었으면 회사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뭘 그런 걸로 당연한 거지.
그런데 호진아, 이번 일로 좋은 교훈을 얻었을 거야. 선배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지금 선배의 보안 회사는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크게 성장했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의 보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수가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케팅과 영업 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전문가를 통해 여러 후보자들을 만났고 철저한 신원 조회와 경력 체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김미정 부장이었어요. 김미정 부장은 10년 경력의 마케팅 전문가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모두 성공적인 경험을 쌓았고 특히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진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대표님, 제가 이 회사에 합류하게 된다면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를 약속드립니다. 김 부장의 첫 인사말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정수처럼 화려한 말솜씨는 없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김 부장이 합류한 후 회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시절의 급성장은 아니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나 자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창업 초기에 해주신 말씀이 새삼와 닿았어요. 사업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해. 당시에는 추상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직원 10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연매출도 300억 원을 넘어섰고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가장 뿌듯한 건 회사 내부 문화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수의 근황도 가끔 들리곤 합니다. 고영으로 내려가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정수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감사한 건 진짜로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는 철수 선배나 김미정 부장 외에도 정말 믿을 만한 동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진짜 귀인을 만나시길,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거든요. 불행을 불행으로 끝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행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해요.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꽂을 뻔한 경험을 딛고 더 나은 기업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다른 창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설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파란만장한 창업 스토리였네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술과 자본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진님처럼 여러분도 인생에서 진짜 귀인을 만나시길,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속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